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탄소 중립 실행 전략으로서의 RE100, CF100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소위 RE100과 CF100의 이 현황,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과 이런 걸 좀 짚어보고 그에 대한 과제 내지는 추진 전략 이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보려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위 RE100과 CF100에 대한 내용을 제가 총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같이 이해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찾는 거 100%짜리,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찾는 것 100%짜리 뭐가 있을까요? 뭐가요? 제가 저기 DJ100, LH100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사는 거. 다이아몬드 100%짜리 아니면 안 찾죠? J, 주스, 애플 주스 이런 것들도 저는 100%짜리 찾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죽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도 가죽, 레더 100%짜리 아니면 안 찾잖아요. H, 허니, 꿀 같은 것도 가짜라고 그러죠. 100% 아니면. 그런데 우리 기업이 요새 와서, 최근입니다. 요새 와서 100%짜리를 꼭 찾는 게 있어요. 절박하게. 그게 바로 뭐겠어요? RE100, CF100이다. 100%요. 그것도 100%. RE가 100%여야 되고요. CF가 100%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1타 강사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저는 오늘 2타 강사 하려고요. 2타 강사. RE100 잡고 CF100 잡는 2타 강사 하려고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RE100, CF100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치예요. 목표예요. 그러면 RE100이 뭐냐? 내용상으로 말씀을 당연히 드리겠지만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를 전력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공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신재생에너지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 다음에 CF100은 카본 프리 에너지, CF, 카본 프리 에너지 100%.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 100%를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에 두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RE100, CF100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 에너지 정책을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을 살펴봐야만 돼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소위 온실가스가 소위 말하는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첫째가 그 기후, 그런 것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후 대응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축이 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 CO2 배출량이 세계 7위예요. 경제대국이 10인데 배출량이 더 순위는 더 높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석탄을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이라면, 또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예요. 세계적으로요. 총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7위예요. 경제대국 10위에 걸맞게 7위예요. 아니요, 10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도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 축을, 에너지 정책의 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수급 구조는 이 연간 에너지 밸런스 플로우를 살펴보셔야 돼요.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는 흐른다. 어떻게? 물처럼.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물 생산했다가 공급하게 되면 일이 빠지고 누수도 되고 하고 해서 실제로 가정에 공급되는 소비량은 적어지지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어떻게 흐르냐?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요. 이렇게요. 에너지를 첫째 에너지원이 되는 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에너지가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수입해와요. 94% 정도를 수입해와요.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충당을 하고요. 그거를 1차 에너지로서 공급 자원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에너지원을 갖고 1차 에너지로 공급을 한 자원을 만들어내죠. 그게 석탄, 석유, LNG, 소위 가스, 원자력, 또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1차 에너지가 전력 등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또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26.5%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73.5%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에너지예요. 그걸 최종 소비라고 그래요. 최종 소비 에너지죠. 그런데 최종 소비 에너지는 뒤에 한번 보실래요? 최종 소비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분으로서의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발생한 거죠. 그다음에 전력 부분, 그러니까 발전 부분의 에너지가 구분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면 석탄을 한번 떼더라도 바로 집에서 석탄 바로 떼서 에너지를 얻고 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석탄을 떼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죠. 똑같이.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분이 그중에 80% 정도를 차지하고 발전 부분이, 그러니까 전력 부분이죠. 발전 부분이 전환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에너지는 어떻게 쓰여져요? 우리나라 산업 부문에, 수송 부문에, 상업 공공 부문에, 가정 부문에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요. 그중에서 70%가 산업 부문에 쓰여져요. 공장 이런 데, 사업장 이런 데 다 들어가고 하는 게 화석 연료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로도 쓰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잖아요.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과정을 밟아간다. 그런데 이 에너지 플로우는 제가 꼭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플로우를 직접 가져왔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화석 연료 직접 사용분 발전 부문에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쓰여지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배출돼요? 이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처럼 화석연료 직접 사용하는 데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 배출된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뭐겠느냐 하고는 보시잖아요. 배출된 거, 그 배출량을 적게 하는 거, 배출된 거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그런 기술, 이런 두 축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 기본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탄소 중립의 그 기본 계획 구조가 이처럼 배출과 흡수 제거, 흡수하고 하는 것과 크게 두 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던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전환 부분이 있고 산업 부분이 있고 건물 수송 이런 식으로 전부 있죠. 흡수원으로서 흡수하는 거가 있고 CCUS, 그러니까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에서 CCS 그런 기술로 흡수하는 경우가 한쪽을 또 이루고 있겠죠. 여기서는 뭐를 보느냐? 전환 부분. 제가 발전 부분이 전환 부분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산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 감축량이 가장 많아요. 량 자체는. 그런데 전력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진다. 화석연료 직접 사용분이 80%, 전기 발전 부분이 20%를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산업 부분 따로, 이번에는 전력 부분, 전력을 생산해서 하는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그 부분이 20%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환 부분인데, 이런 전환 부분에 대한 논의가 RE100, CF100이다.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소비 에너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직접 사용분, 이거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20% 전력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발전 부문, 이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겠죠. 이게 배출량 감축의 핵심이다, 당연히. 그리고 흡수를 하고 또는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흡수원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하겠죠. 바다에서 바다 생태계 탄소 같은 걸 흡수하게 하게 되는 바다숲, 맹그로브 숲,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육상에서 탄소를 흡수하게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린 녹색이죠. 녹색, 그린 탄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습지나 숲 이런 거를 복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해서 CCS, CCUS 그런 기술 등 이런 것으로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이 근거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이행안을 보게 되면 RE100에서 CF100으로 전환이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크나큰 축의 변화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한 전환 부분이 탄소 감축률이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전체적으로 40%를 하기로 했는데, 전환 부분의 탄소 감축량은 45.9%예요. 그런데 그중에 전환 부분이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다. 종전에는 탈원전 했었잖아요, 종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원전하고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 이런 걸 다 믹스해서 이 감축 정책을 끌고 가겠다. 이래서 원전 발전 비중이 종전에 여기서는 21년도를 제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만 27.4%에서 30년도에는 32.4%로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21.6%로 늘어나고, 대신 산업 부문은 조금 더 줄었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줄어든 감축분이 수소나 CCUS나 국제 감축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2030에 2030년은 탄소 배출량 40% 감축. 그런데 우리가 CF100을 들고 나왔을 때는 원자력과 수소 연료
수소전지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40% 감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방법으로 축을 전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50년에는 넷제로 탄소 완전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제조업 위주인데다 수출 중심 산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탄소 산업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탄소 산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업 부문, 전환 부문 다 합해서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진다.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상 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 이제 녹색 금융인데 아니면 보실래요? 녹색 금융 제가 지속 가능 금융 그다음에 전환 금융을 좀 참고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지속 가능 금융 해서 또 녹색 금융에서 그 구분을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런 녹색 금융 지원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환경 개선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투자 이런 데에서 지원하고 환경 개선에 반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쪽이 그러한 산업, 그러한 업종, 그러한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는 그런 방법으로의 지원을 위해서 90조 정도의 예산을 재정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우리가 논의하고는 CF100 그러니까 RE100과 CF100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탈탄소화해야 되겠죠. 탈탄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탄소화로의 전환 이게 업종 전환도 있을 수 있고 공정 전환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환을 위해서 전환 금융으로의 지원이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보면 종전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우리 10차 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원전, 탈석탄이었어요. 탈원전과 그다음에 석탄이 뭐 비중을 종전에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석탄하고 LNG 이런 거 다 했어. 그리고 종전에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거를 맞춰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10차 이제 우리 기본 계획에서는 소위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원전하고 믹스해서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고 원전 비중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종전에 탈원전에서 이제는 원전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재생에너지 원전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전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발전 비중이 21년 27.4%에서 30년에 32.4%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1년 7.5%에서 30년에 21.6%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탄소 감축 목표량이 종전에 44%대에서 46%대로 더 늘어나줬다. 그런데 우리 이 10차 전력 기본 계획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석탄과 LNG 비중이 여전히 40%를 상회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CF 그러니까 무탄소 전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력을 수요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CF100을 지향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전원 믹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이 그래요. 여건이 뭐냐? RE100 하려면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이 많으면 쓰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하면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또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태양광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어요. 햇빛이 1년 44철 내내 땡땡 쬐고 풍력, 바람이 1년 내내 고르게 불어주거나 많이 불어줘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여건이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RE100과 CF100이 논의가 중요하고 우리 축은 CF100의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RE100과 CF100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RE100과 CF100은 뭐다?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전력 부분에 탄소 배출 감축 운동이다. 운동. 누구 운동이냐? 그거를 쓰고 있는 기업들의 운동이다. 한 축이 RE100이요, 한 축이 CF100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기업 말고 국민들, 가게들이 쓰고 있는 운동은 뭐가 있어요? 탄소 중립, 녹색 생활 실천 운동 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 전략 아끼자, 또 자원 재활용하자 하고 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을 수요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RE100이, 그다음에 무탄소 전원을 써서 탄소가 안 나오는 그런 전력을 써서 제조하고 생산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CF100의 차원으로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교를 해볼게요. RE100이 Renewable Electricity에서 재생 가능한 전기 100%, 재생에너지 100% 이 말입니다. 대신에 CF100은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카본 프리 에너지 100%, 무탄소 에너지 100%. 그래서 RE100은 태양광, 풍력, 수력이,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의 근본이잖아요. 이거를 2050년까지 100%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2014년 좀 일찍 출범이 되어졌어요. RE100은.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한 지금 제2 통계는 지금도 달라지겠죠. 가입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잡아본 건데 409개 정도가, 그중에 우리 31개, 국내에 3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신 CF100은 이 RE100보다 좀 늦게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19개 기업이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4개 기업이 가입이 됐다. 그 119개 중에 포함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도, 한국 수력 원자력 담당하는 자회사가 한수원이잖아요. 여기도 가입이 돼 있어요. 목표 달성 수단이나 인정 기준을 좀 보면 RE100은 재생에너지만을 탄소 배출 저감 수단으로 인정을 해요. 재생에너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탄소 배출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면 발전을 하는데 석탄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석탄 전력 쓸 수 있잖아요. 석탄 발전 전력을 사서 제품 만들어내고 생산활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에 상당하는 양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 구매 제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위 녹색 프리미엄, REC, 이 PPA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거를 석탄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양만큼의 그거를 사들여서 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를 쓴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세 메커니즘을, 제도를 인정해요. 이거가. 그런데 CF100은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자력, 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주요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CF100이 또 좀 더 포괄적이죠. 재생에너지도 쓰고 탄소가 안 나오는 재생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나 수소 이런 걸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항상 실시간으로 수급이 항상 무탄소 전원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24시간 7일 내내 실시간으로 사용 전력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조달을 해줘야만 인정이 된다. 즉 RE100에서 녹색 프리미엄이라든가 REC라든가 이런 걸 구매해서 재생에너지 실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구매해서 쓰는 거를 CF100에서는 인정하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RE100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 전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력 회사들이 화력 발전소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리백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리백이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구해오고 한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직접 자기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상 그런 발전소를 다 가지고 있거나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온다. 재생에너지를 사온다. 에너지를 돈 주고 사온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게 된다. 자가 발전이, 자가 설비를 갖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는 이 사용 전력이 한 45% 정도가 재생에너지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5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대체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참고로 그 그린 수소나 이런 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탄소 배출 감축 이게 불변의 명제예요. 명제, 목표다. 그 다음에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목표다. 아리백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리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많이 끌고 가고 주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과 CF100은 탄소 배출 감축 평가 기준의 하나다. 배출 감축을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했느냐 무탄소 에너지로 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양축이다. 양자가 별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차이점, 주요 에너지원부터 차이가 있죠.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CF100은 무탄소, 실질 무탄소 에너지. 실시간 공급 여부, 아리백은 태양광, 풍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왔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부족하고 할 때는 다른 에너지 쓰고 원자력 같은 거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항상 쓸 수도 없는 경우가 생겨진다. 공급이 부족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햇볕 없고 바람 안 불 때는. 그 말이고요. CF100은 무탄소 전원을 항상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성을 지닌다. 목표 달성 인정 기준은 아리백은 연간 단위로 탄소 재생에너지 못 쓴 부분을 사와서 채운다고 그랬죠. 연간 단위로 정산을 해요. 그런데 CF100은 실시간으로 CF100 수급이 맞아야 돼요.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 여부는 아리백에서는 상세가 가능하지만 CF100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 가지고 CF100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아리백과 CF100이 현실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여건상 어떤 게 현실적이냐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만 이걸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풀리겠지요. 아리백은 대부분 미국, 일본 등 재생에너지가 많은 국가가 아리백 추진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나라에서 활발하고 그게 대세요.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이 45%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탄소 배출 저감 수단으로 이 재생에너지만 써야 된다 하고 하는데 어느 한계가 있다. 즉 CF100은 재생에너지도 쓰고 수소나 이런 것도 다 쓰고 원전도 쓰고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생에너지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 ISMR이라고 얘기하죠. 수소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CF100을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즉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태양광 풍력 비중이 5%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삼성전자가 쓸 태양광 풍력도 안 된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쓰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급이 불안정하다. 태양광, 풍력, 불었다 안 불었다, 햇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 여름 있고 겨울 있고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우리나라는 훨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싸요. 2배, 3배 비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가 제조업 중심, 수출 위주 중심,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 이렇게 하기 때문에 RE100 가입이 쉽지가 않다. 왜요? 그걸 쓰게 되면 탄소 많이 배출해내는데 이 RE100은 재생에너지 꼭 써야만 된다. 탄소 배출 안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선뜻 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딜레마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CF100. 여기는 훨씬 더 플렉서블하죠. 좀 포괄적이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사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 원래 CF100이 아까처럼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발전하는데 지속적으로 똑같이 고르게 발전해서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간헐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간헐성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간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CF100이 더 중요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현실성이 우리나라한테는 CF100이 더 현실이 더 있다. 그런데 국제 대세는 RE100이 지금까지는 대세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CF100이 그럼 앞으로 대세가 되어질 거냐? 점점 되어지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랬죠. 원전 활용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 에너지 믹스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 CF100이 아까처럼 직접 자기가 발전하거나 직접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고 있는 전력 생산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들여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전력 개통, 전력 시스템 이것에 대한 정비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데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 24시간 7일 내내 모니터링을 수급 상황에 균형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런 기술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갖추고 있지를 못하다. 그런 기술 개발에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국제 동향과 한국의 여건은 말씀드렸어요. 국제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CF100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나 MS사 같은 데는 이미 RE100에 가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CF100에 가입을 했어요. 동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글 같은 데는 구글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고객 이메일 보낼 때, 검색할 때 이럴 때도 무탄소 전원 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준다. 우리 구글은 그렇다 하는 쪽으로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제로를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여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에서 RE100이 주로 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그랬죠. 저렴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2배, 3배가 더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RE100이 더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재생에너지 한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탄소 중립 흠묘 백묘론, 누가 그런 표현을 쓰고 하길래 이게 참 좋다 했는데, 앞으로 이 국제적으로는 이제 EU 같은 거,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 녹색 산업 분류 체계, 어떤 산업이 녹색 산업인가 하고 하는 걸 분리해 놓은 그런 체계인데요. 종전에는 원전 같은 게 원자력이 녹색 산업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 포함시켜 놓으면 CF500이나 이런 데 달성하고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하겠지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원전 확대를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 주고요. 블루 수소 생산할 때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국제 이 단체들도 기구들도 ESG 공시 표준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시 표준을 제정해서 그 속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자, 의무하자 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CF100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내포하지요. 우리 한국의 여건은 말씀드렸죠. 재생에너지 보급률 OECD 국가 중 꼴찌 5%, 7%, 재생에너지 대체율도 5%, 7%, 태양광 풍력 발전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수요하고 있는 기업이 바라는 것의 57% 정도밖에 공급을 해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여건은 그런 상황에서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잘 없는 여건이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자연 조건이라든가 그 국도 때문에요. 그런데 딜레마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 RE100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프나 이런 데서요 제품 우리가 납품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에 RE100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받아줘 하고 통상 압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드러났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여건상에서는 태양광 풍력하면 생태계 파괴를 하지요. 태양광 산림 훼손하고 어떤 데는 산사태 일어나고 하는 거 보시죠. 풍력하고 하면 어민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민들의 어장 이런 거 다 해서 조업도 못하게 방해가 되고 하고 하는 걸 아시고 바다자원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고 하는 상황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성과 과제는 제가 앞에 부분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셔요. 우리나라는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 K-RE100을 만들었어요.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RE100이 그렇기 때문에 이 RE100이 국제 기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K-RE100 같은 경우는 참여 대상이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 그 다음에 참여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행 수단이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쓰고 하게 하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 세워서 자가발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녹색 프리미엄, REC 이런 걸 사서 그다음에 제3자 PPA, PPA라는 거는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거거든요. 전력 생산자하고 나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해서 쓰고 한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 사업자하고 제3자 PPA는 그 가운데 한전이 끼어요. 한전이 거래하는데 중개를 하기 때문에 한전 중개 수수료도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3자 PPA 같은 건 더 비싸겠죠. PPA보다도. 그러겠죠. 직접 거래를 하면 공급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거래를 하게 되면 S&P 가격에 REC 가격만 플러스하면 되는데 제3자 PPA를 하게 된다면 S&P 가격, REC 가격에다가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그런 이해가 드실 텐데 전문적인 분야에서 좀 편하게 좀 들어두셔도 돼요. 그래서 참여 절차는 이 한국에너지공단의 K-RE100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거기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 인증서, 그걸 REC라고 그래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확인서, 이거를 발급받아서 내가 RE100을 이행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RE100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래야 아리백을 더 확장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한 상품으로서 녹색 구매를 녹색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매 방법이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이 녹색 프리미엄 뭐냐? 전기요금 있잖아요. 한전의 전기요금. 전기요금보다 좀 더 비싼 요금. 그걸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좀 붙여서 나 한전, 나 재생에너지만 좀 공급해줘. 이부거 하면 그렇게 요구하기 위한 해서 더 내는 요금이 녹색 요금이에요. 녹색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을 한전이 공급해 주겠죠. 그러면 그걸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에요. 가장 싼 게 녹색 프리미엄, 그 다음엔 REC 구매하는 거. 이게 단가까지 제가 다 썼는데 제가 일일이 다 시간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아리백에는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통상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 적용이 아직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인식도 많이 부족해요. 왜요? 이 재생에너지 가격 비싸고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로서는 재생에너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거 쓴다든가 바이오 에너지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확대를 하게 하고 이 에너지를 조달하는 그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가 있어야 줘야 된다. 현재 K아리백에는 참여가 74개사, 그중에 산자부가 산업단지형 아리백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산단까지도 산업단지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쉽게도 구글이나 아마존, 골드만삭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아리백엔 글로벌 아리백엔 들어있는데 갔는데 K아리백엔 들어오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행수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행수단도 방금 단가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걸 잘 컨비네이션을 이루고 조합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국제 기준하고는 맞는지 그 이행수단들이 이행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지 하는 쪽으로 많이 분석이 돼서 그런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과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설치 단가가 이 에너지 비용이 낮추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2030년에 우리 기본계획에 21.6% 재생에너지 써야 된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 수요량에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정되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제 주장이고요. 이거 우리나라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느냐? 공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제를 두고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을 의무하고 대규모 발전소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된다 하고 정해놓은 제도가 RPS 제도예요. RPS 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여기에 아까 REC가 있다고 그랬죠. 재생에너지로서 공급한 증명서, 인증서, 그게 REC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바로 지난달에 최근에 이 RPS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수력이 있죠. 태양광이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풍력이 있겠죠. 거기에 수소전지도 들어있어요. RPS는 수소전지도. 근데 수소전지는 거의 써보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 기술 갖고 있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CF100 이렇게 추진하는 마당에 이 수소전지 부분을 수소 부분을 빼내가지고 따로 RPS 제도가 상응되는 다른 제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수소 발전도 의무화 시켜가지고 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족한 게 HPS,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제.
그래서 성정수소 해소는 C까지 앞에 붙여서 CHPS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HPS에서 이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채택이 되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엄청난 성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종전에 RPS 하에서의 REC 변화에서 수소 발전까지 빠져나온 부분에 대한 REC가 있기 때문에 그런 REC 변화도 잘 분석을 해서 잘 조정해 나가고 끌어가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자, CF100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원전 같은 거 쓰고 하니까 우리 국가적인 여건상은 좋은데 기업들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아리백도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아리백 쓰라고 하고 자꾸 요구하는데 하는 데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인식도가 아주 잘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70%, 그러나 참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인식도가 참여도도 너무너무 낮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CF100을 추진한다 해서 큰 애로가 뭘까요? 원자력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원자력이.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원전에 대한 뭐라 할까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원전에 대한 그런 그 혐오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참여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CF100은 아까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 KRE100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CF100은 CF100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KCF100이? 지금 없어요. 즉 그래서 그 RE100과 같이 그 CF100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이런 것들 다 좀 만들고 챙겨가고 할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추진 전략 간단하게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요약할게요. 지금은 RE100 달성한다고 할 때, CF100 달성한다고 할 때 REP100 달성률 공식이 있죠. 총 전력 사용량분의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썼느냐, 소비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그 달성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직접 한번 보실까요? 표에서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재생에너지 쓴 거가. 그러면 RE100 달성도 같은 것도 1위 했으면 좋을 텐데 달성도는 국내 16위예요. 달성도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삼성전자에 10%도 못 쓰면 47만 메가와트 쓰면서 달성률 1위잖아요. 문제가 있죠. 즉 달성도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 애플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애플. 총 전력 소비량이 삼성전자의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286만 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자는 2577만 메가와트니까요. 그런데 달성률은 이미 100%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전력 사용량이 적은 업체 RE100 과대 해석될 우려가 있고, 특히 미국 같은 예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RE100을 100% 달성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제품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되는 그런 데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왜? 고탄소 산업에 그런 걸 많이 쓰니까.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된다. 단순히 RE100 이런 방법으로, CF100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만 비율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분모 부분, 총 전력을 적게 쓰려고 노력한 정도. 이런 노력의 정도. 삼성전자 같은 거는 RE100에 작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작년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RE100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 차지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의 정도는 감안되지 아니하고 달성도만을 갖고 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 인식하에 국제적으로까지 공감대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통용되게 우리 RE100이 국제적 기준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왜
여기가 빠져버렸네. 여기가 자료가 왜 이렇게 가버리지? RE100에는 아까 공급상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CF100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실시간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탄소 존을 개발해줘야 되고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IT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모니터링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술 부족하다. 탄소 저장 보관 저장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아직 많이 부족하다. ESS 대규모 에너지 쓰고 남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전력이 많이 생산돼서 쓰고 남은 걸 대규모로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ESS 그런 기술 같은 거 갖춰야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의 앞으로의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제를 다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RE100, CF100을 겸용을 하되 그 목적이 뭐냐?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 우리 한국은 그래서 CFE 해서 카본 프리 에너지 포럼이 발족이 됐다. 지난 5월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지난달에 무탄소 그러니까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제, 수소 발전 따로 떼어놔서 HPS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대용량 발전소들이 수소 발전을 의무적으로 해내야 돼요. 생산해내야 돼요. 이제는 그런 부분도 바로 엊그제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양자 두 개 다를 병행하게 하려고 하면 총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총 전력 사용량 다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에다가 위에 쓴 거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이런 부분인데 그 이행률이 달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 분자 부분이 더 커지면 되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많이 쓰고 무탄소 전원 많이 써지면 되죠. 밑에는 총 전력 사용량은 에너지를 쓰는 전력, 총 사용 전력. 우리 집에서도 에너지 전략 해야 되죠. 하는 거 아시죠? 전략하면 탄소 배출 감축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총 전력 사용량 전력 사용량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런 이 공식을 놓고 대비를 해놓고 보면 전략이 명확하게 나온다. 저는 요새 논의되고 있는 다른 언어를 다 찾아봐도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좀 전략에 대한 방향을 딱 제시를 좀 해야 되겠다. 문제의식을 갖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관심을 크게 좀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게 우리나라는 RE100 이거 탄소 배출 줄이고 CF100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통상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 봐도 뭐가 있었어요? 산업 부분은 대려 감축 목표가 조금 줄어들었죠. 산업 부분까지 더 높여라. 그렇지 않아서 죽겠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해내고 그것까지 이겨내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런 거 감안해서 그래 된 거예요. 예? 통상압력 중요한 과제잖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 위주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타 전략이다. 그래서 이토 전략, 두 마리 토끼요. 이토 전략, 양수 이토, 양손에 토끼 두 마리. 이거 통상압력에도 이겨내고 탄소 감축도 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RE100과 CF100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내는데 어떻게 이 공식에 따라서 명확한 전략 방향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CF100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 수소 발전 의무제도 같은 것도 엊그제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RE100처럼 이행수단 참여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실적을 인정받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구체화되고 갖춰져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만 하면 되겠어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국제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견뎌내죠. 통상 압력에도 견뎌내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양수 이토다.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알면 탄소 감축 있고 하는 거 알고 통상 압력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양손에 토끼 다 쥐고 해결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제가 저 이미지에서 어디서 따왔어요. 예?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R200, CF100이면 항상 사람들이 월백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R200, 월백, CF100에서 월백 하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질문 해주실 바가 겁나네. 질문. 예, 마이크 좀 주시거나 해주세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CF100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CF100이 결국은 중간에 전기가 끊어지는 거, 그런 거에 대비해서 24시간 실시간 공급에 중점을 뒀는데, 여기도 탄소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거는 그런 방안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진행은 안 아까 말씀해요. R200과 CF100에는요. R200에서는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재생에너지 없어도 못 쓰고 공급 못 받아서도 못 쓰고 발전소 세울 수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REC를 구매하면 그걸 인정해 줄게 하고 하는 걸 인정하거든요. R200에서는. CF100에서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무탄소 전원이어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KCF100 만든다고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도 인정해 줄까 말까 하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CF100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우리만 한다고 하면 주장하면 뭐해요? 인정 안 해주는데. R200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우리는 했는데 R200 이용하고 있다 하는데 인정이 안 되지는 논란이 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는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CF100으로 유럽 통상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나요? 저 CF10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해결 다 되어질 수 있죠. 왜냐? CF100은요 재생에너지 다 쓰고 그러니까 R200을 충족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인정되는 범위 자체가 완전 여기는 무탄소 전원만이니까 그러니까 R200 속에 포함되는 게 수소 같은 부분이 재생에너지에 수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생에너지 분류에 화력, 태양광, 수력, 수소. 예? 태양광, 수력, 풍력, 수소. 이 네 가지가 준데 이 수소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써봤잖아요.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RPS 시장에서 그 부분에서 수소 부분을 떼와서 바로 얼마 전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해가지고 수소 발전 의무화해서 수소 발전에 대한 가격 입찰 시장까지 지금 입찰자까지 선정하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CF100만 달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한 건데 우리나라 여건상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아까처럼 국민들이 원전 쓰고 하는 것 반대하고 나서거나 뭐 한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지금도 다른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며 또 EU 같은 거는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는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나라도 그런 조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분리체계도 이제 원전을 포함시켰고 그래서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원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전이 안 들어가면 CF100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2021년인가 7.5에서 21.6으로 올리는 거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하다고 했는데 2030년에 21.6이 달성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달성 목표예요. 지금
여기 강의 내용에도 들어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안 날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요. RPS 같은 경우도 아까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2030년까지 40% 감축, 태양광 재생에너지 얼마 증대, 원전 얼마 증대 하고 있는데 그게 목표치잖아요. 그런데 목표치하고 현실치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목표를 못 따라가고 하니까 좀 지금도 일부러 26년도에 재생에너지 25% 달성하고 해놨던 거가 조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15%로 다운 해놨어요. 2026년도 다음 연도잖아요. 그걸 재생에너지 15% 정도밖에 못하겠다. 현실이 그렇다 하고 하는 걸 인정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목표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생겨져요. 그런데 2030년의 목표는 30%대 하고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돼 있고 수소발전 의무화 공급 제도가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가게 되면 크게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아직은 전혀 탄력을 받고 있지도 못하죠. 이행수단이나 그 모델 이런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엊그제 이 HPS 그리고 수소발전 의무화제 같은 것도 엊그제 발표가 되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당초 제목이요. 우리 거센터장님 여기 계시지만 CF100을 말씀하셨더라고요. CF100 이제 작년도에 생겨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성과 내고 과제 내고 다 하라고 하면 그거 RE100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RE100과 CF100이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그 녹색 금융하고 지속 가능 금융 그리고 전환 금융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CO2를 줄이는 걸 도와주는 건데 뭐 규모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도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CF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할 때는 예를 들면 발전소 세울라 나더러 재생에너지 생산하라고 하면 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만들겠다 한다면 또 아니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그런 저장 장치나 연료 전지나 뭐 이런 것도 사오거나 장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을 빌려서 쓰잖아요. 그게 금융이잖아요. 반드시 돈이 들어간다. 돈이. 재정이 투입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건 국가 돈이면 재정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예산이잖아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가 금융제도인데 가장 좁은 개념이 녹색금융 ESG에서 E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 그러니까 탄소 배출 부분에 대한 지원, 즉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친환경적이 아니한 데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 금융 가능한 ESG 차원에서 E 친환경적이고 S 사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 그런 일. 그다음에 S G 지배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용도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지속 가능 금융 지원이고요. 전환 금융은 소위 말하는 탈탄소화라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면 다 포괄해서 탈탄소화의 전환을 촉진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그런 개념이죠.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기본 계획이나 재정 지원의 차원에 보면 녹색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그런 제품 또 친환경 그 활동 환경 파괴 활동 말고요. 그런 데에 대한 활동을 하는 또 그런 일, 그런 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총 재정이 한 90조 정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 금융이라든가 전환 금융 학문적인 용어예요. 학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데에 대한 재정 규모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요. 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